자, 우리가 다른 일로 굉장히 신경을 썼지만은 김봉현이라는 이자 여권의 강기정이한테 5천만 원 줬다 했다가 곧바로 일주일 뒤에 옥중서신이라며 야당 정치인에게 돈을 주고 검사들한테 술 대접을 하고 뭐 이랬다고 하면서 정권의 의도에 놀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김봉현이가 체포되기 전에 그 측근하고 통한 녹취록이 지금 시사저널이 입수했는데요. 자, 이 통화 녹취에는 김봉현이가 도주 중이던 올해 3월 20일 날 한번 하고 잡히기 3일 전인 4월 20일 날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잡으러 다니고 뭐 잡아 다닌 척했는지 모르지만 도망 다니고 할 때 이런 녹취를 남겼다는 것은 김봉현이가 나중에 자기가 잡혀서 협상용으로 밖에 뭔가를 하나 두고, 안에서는 보통 잡혀 들어가면 입을 막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밖에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하나 빼놔서 자신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이 있으려면 다 자기한테 떠넘기면 그걸 폭로해서 살아남으려고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녹취록에 김봉현이의 그 담겨 있는 육성은 김봉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가 그대로 담겨 있다. 즉 적어도 김봉현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녹취록에는 체포 전에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폭로하고 여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를 하고 도주 중에 검찰 측에게 도움을 받은 정황 및 검찰 로비, 산업통상자원부 로비, 이런 내역이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봉현이 아마 쪽에서 입수가 됐겠지요. 누구한테 맡겨놓은 걸 김봉현이가 언론에 풀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김봉현이가 강기정을 폭로해서 집중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야권에 이제 공격을 하고 검찰을 공격했는데, 그 이후에 김봉현이에게 돌아가는 스토리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김봉현이가 또 다른 녹취록을 밖으로 풀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김봉현이가 3월 도주 중에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 여당 정치인 비리에 대해 언론에 폭로하라고 지시도 했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여당 정치인 이름과 돈 얼마까지 거의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취록에 따르면 김봉현이가 MBC 사장 출신 이강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스타모빌리티 대표였죠. 김영춘이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기동민이 민주당 의원, 이수진이 이것도 민주당의 이번에 비례대표 의원이 됐죠. 김갑수 전 부대변인 등에게 로비를 했고, 그래서 김봉현이가 최측근한테 시켜가지고 언론에 야당은 빼고 여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정황만 흘리라고 지시하는 언급까지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는 2016년에 선거 때 민주당 김모 의원, 장관 인사, 부산의 모 유력 의원 무슨 식당에 가서 그 돈 갖고 가서 준 거 다 있다고 이야기해 하고 측근한테 이야기하고, 실제로 형이 돈을 줬다고 그때 그거 그러면서 형은 2억 5천만 원을 줬으니까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말하고, 누구냐면 부산 그 해수부 장관 김영춘이야. 그때 당신은 완전히 XX였거든, 이렇게 말하고, 선거 동원대에서 그 내버렸잖아. 그때 울산에서 김영춘이한테 직접 형이랑 가갖고 돈 주고 왔단 말이야, 요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2016년에 김영춘이는 부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될 때 부산진 갑에서 당선이 됐죠. 그래서 김봉현이 녹취록에는 김영춘이한테 직접 돈을 줬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김영춘은 국정감사에서 김봉현이한테
돈 받은 적 없고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고 시사 전월에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기동민이한테 2차례에 걸쳐 억대 가서 한 3차례 갔겠구나. 그 선거할 때 기동민이도 2016년에 서울 성북을에서 당선되었고 이번에 재선됐죠. 자, 그런데 현재는 김봉현이는 기동민이한테는 돈을 안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강세가 검찰 조사에서 김봉현이가 기동민이한테 수천만 원을 직접 주는 것을 봤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도 기동민이에게 돈 준 사실은 없다고 해요. 또 김봉현이가 측근한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구냐 하면 이강세 플러스 김갑수, 기동민이, 이수진이라고 저 뭐냐, 의료연맹위원장이 있어. 걔 금융노조위원장 또 있어. 그것들이 이제 야인일 때 만들어진 폰타나 모임이라고 있어. 필리핀 모임. 거기에 이강세가 주축이야. 필리핀 폰타나 리조트. 그 비행기 탄 근거들이 다 있어. 뭔 말인지 아냐? 그러니까 이자들이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거기에 한번 필리핀에 싣고 가가지고 접대해주고 모임 만들어가지고 로비한 걸로 보여요. 자, 김갑수는 뭐 저 열린우리당 부대변인하고 20대 총선에서는 예비후보 등록했다가 잘 안됐고, 자, 그리고 이수진은 이번에 비례대표로 의료산업노조연맹위원장 출신으로 국회에 들어왔어요. 노조 출신으로. 김갑수 녹취록에는 이강세가 강기정이 만나러 직접 청와대까지 들어갔다 왔고 청와대 출입 기록 보면 알겠지,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봉현이가 체포되고 난 이후에 입장을 바꿔서 잘 모른다, 뭐 이 사람들한테 돈 준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봉현이가 라임 사태 터지고 난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이강세를 통해 가지고 여권 성향의 유력 인물들을 만나 가지고 돈을 뿌리고 왔던 걸로 보여요. 특히 선거 과정에서도 돈을 주고요. 나중에 이제 뿌려 먹으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김봉현이가 2014년부터 계좌에 한 달에 기본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계속 넘어가 쓰라고 준 거야. 매덕도 형이 내가 준 거야. 빌린 것처럼 해갖고. 또 저기 이것저것 그냥 집에 가서 자금으로 쓰라고 주기적으로 쭉 이어져 와서 이해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싹 집어넣어, 요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봉현, 이강세, 민주당 정치인의 관계가 10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심지어 김봉현이가 18년 전인 민주당 대통령 경선, 그때 이제 노무현이 당선될 때 아니에요. 이인재를 제끼고요. 그때 김봉현이가 이강세가 옛날에 노무현 바람 불 때 노무현 최초 광주 경선에서 거기 이겨서 이제 당선됐는데, 그때 노무현이 소위 말하는 후보자 토론회 당선 대담이라고, 얘가 좀 무식하니까 표현을 잘못했어요. 후보자 토론을 할 때 경쟁자들하고 할 때 이강세가 진행을 해서, 광주 MBC에서 했으니까 이강세가 그때 MBC에 뭐 고참 기자였겠죠. 그건 따져서 보면 나올 거 아니냐. 그때 노무현이 말을 기가 막히게 해갖고 그때부터 광주에서 바람이 일었는데, 그때 이강세가 지 선배 프레스 센터장 선배 부탁에 의해 가지고 걔가 그 대담을 진행하는 대담 자료를 누구한테 줬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토론을 하는 사람이 대담 자료를 빼가지고 특정 대선 후보한테 미리 줬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봉현이가 미리 그런 것도 있어, 다 집어넣어, XX 새끼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김봉현이가 야당 의원을 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그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조사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김봉현이가 이렇게 뇌물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에게 주가 조작을 기팀해서 주식을 사게 해서 수십 배 차익을 안긴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김봉현이 또 라임의 김재현이 등이 진짜 뇌물은 주식 사게 해서 돈 벌게 해줬다고 봅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돈으로 주는 거는 줘봤자 얼마 주겠습니까? 그런데 주식을 사가지고 몇 배를 치면 그게 훨씬 짭짤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의혹이 중앙일보에 나왔어요. 김봉현이가 주요 인사들한테 정보 서비스를 했고 검찰이 지금 추궁하고 있다고 해요. 상장사 3곳에 거짓 사업 계획을 유포하고 주가를 4배에서 15배 올린 뒤에 바로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 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봉현이가 이 주가 조작 정보를 고위층에 전달해 돈을 벌게 해줬다는 의혹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이게 신라젠부터 제가 제기한 의혹인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김봉현이한테서 그 의혹이 나옵니다. 제가 신라젠 주식이 10조 가는데 저 허접한 물인 주식 지금 상패를 앞두고 있는 거래 중지된 주식이 물을 가지고 10조를 만들고 코스닥의 시총 2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기도 한국 사회의 주요 정치인이 다 샀다. 그 명단을 조사해보면 나올 거다 했는데 다 저 검찰이라는 데서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보 당국에 따르면 김봉현이가 정기적으로 정치인, 고위공무원, 금융당국, 교정직 등 금융업계 관계자 이런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해왔다. 우리 며칠 작업 들어가니까 이거 사세요. 그러니까 언제 파세요.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김봉현이류의 이런 주가 조작이 정부 관계자, 정치인, 청와대 뭐 또 더 나아가서 금융당국 이런 자들이 모여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수도 없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국이 코링커에 투자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들이 주가 조작 직전 타키 종목에 투자하면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기띠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줬다. 이게 나와야 정경유착이 드러나는 거예요. 뇌물로 주는 부분 그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현금으로 줬대도 그거는 입증도 안 되는 거고요. 주식을 특정한 시점에서 사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고 그 기팀을 해줬다는 것은 빼박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사모펀드 사기의 핵심인 거예요. 사모펀드 그다가 다 어디다 썼겠어요? 요런데 M&A 하고 이 뭡니까? 코스닥 회사 같은 거 사가지고 띄었다가 팔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있는 돈 빼먹고 이런 거 하는 놈들이죠. 김봉현이부터요. 그래서 혹시 실패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이러니까 이게 뇌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약속을 했고 김봉현의 제안을 받아서 투자한 사람 중에 막대한 거액을 벌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피해사로요. S사, E사, P사 등이 나오는데 S사는 2015년 5월 말에 6천원을 하다가 2개월 뒤에 21,900원으로 4배 뛰었다가 이후에 급등락을 반복하다 현재 폭락해서 거래 정지가 되었고 E사는 2017년 12월 말에 1,700원 하다가 1년 뒤에 8배 올라서 79,400억 원을 하다가 떨어졌죠. 또 P사는 1,870원짜리가 4개월 만에 27,850원으로 15배 폭등했고 그래서 최고점에서 단계적으로 급락했고 다 거래 정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봉현 일당이 라임 일당이 시세 조정을 해서 거짓 사업 계획을 유포하고 그래서 폭등시킨 뒤 돈을 찾아서 튀어버리는 일이 발생한 거랍니다. 그래서 개미들한테 피해가 다 지금 돌아갔고 이 피해까지 더하면 1조 6천억이 아니라 라임 피해가 몇 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사하면 아킬레스건을 끊게 될 거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한테도 기띠매줬다. 지가 아니라 지 주변 사람한테 사게 해서 돈을 나눠 먹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면 눈에 드러나니까. 그래서 라임 피해자 측의 한 변호사는요. 대표하는 변호사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주면 이 진상을 다 폭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웬만하면 주가 조작에 가담한 부분은 안 할 건데 최근에 이제 검찰 내부에서 지금 정권과 아주 부딪히면서 막장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데요. 이게 방어용인지 진짜 수사에서 밝혀질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김봉현이 정보를 알려줘서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이 주식을 했다. 이 부분이 지금 엄청난 파장이 있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맛을 약간 보이기 시작했다 봅니다.